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경상대와 과기대가 지난달 말 대학 통합에 대한 구성원들의 찬반을 묻는 투표를 진행했는데요. 개표 결과 찬성 의견이 과반수 이상으로 나오면서 앞으로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통합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대학 구조 개혁 등 위기 속에 2년 전 통합 논의를 시작한 경상대와 경남과학기술대. 연합대학 구축을 통한 통합대학이라는 목표를 놓고 지난해는 관련 연구 용역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경남과기대 동문 일부가 통합에 반대하는 등 쉽게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경상대와 과기대는 결국 지난달 말 학생과 교수, 교직원 등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묻는 찬반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경상대는 투표율 88.6% 가운데 찬성이 70%로 통합 논의 진행에 긍정적인 답변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경남 과기대는 구성원별로 가중치를 둔 유효 투표 가운데 독자 생존이 39%, 통합 추진이 60.3%로 통합 추진이 과반수를 넘었습니다. 통합 협상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께서 힘을 실어주셨고 그 과정이 무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중요한 기초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통합 논의 찬성이 더 높게 나타남에 따라 두 대학은 공동으로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통합추진위원회는 5, 6개월 동안 통합대학 교명과 대학본부의 위치, 단과대의 배치, 특성화 계획 등 본격적인 통합안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마련된 통합안을 토대로 두 대학은 연합대학을 거쳐 2021년 완전 통합을 목표로 합니다. 학내 구성원들의 찬성으로 통합 추진의 근거를 마련한 두 대학. 지지부진하던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필리핀에서 도박장을 운영하며 자금 조달을 위해 1,000억 원대 외화를 밀반출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주로 운동화 밑창에 넣거나 남자가 여성용 보정 속옷을 입고 외화를 숨겨 나갔는데 공항 보안 검색대를 270여 차례나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손원혁 기자입니다. 50대 남성이 공항에서 출국을 준비합니다. 공항 검색대를 무사히 통과한 이 남성, 외화 수억 원어치를 숨겼습니다. 일주일 뒤 또 다른 남성은 공항에서 출국 전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거 바지 벗어 괜찮아. 꺼내지 말고 벗어. 야, 뭡니까 이거? 여성 속옷인 거드를 입고 달러와 유로와 지폐다발을 숨긴 겁니다. 신발 밑창 아래서도 500유로 돈다발이 나옵니다. 더 있어요. 나중에 가서 더 확인할 건데 지금 빨리 확인할 팀 빨리 말하세요. 우리 돈 3억 원어치입니다. 경찰은 필리핀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장을 운영하며 국내에서 환전한 외화를 밀반출한 혐의로 56살 A씨 등 8명을 구속하고 2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필리핀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조직의 대포 통장으로 돈을 보내면 한국에서 달러나 유로로 바꾼 뒤 필리핀으로 가져가 현지 페소화로 환전해줬습니다. 이는 해외 원정 도박자들의 자금으로 쓰였습니다. 지난 2016년 10월부터 올해 초까지 반출된 외화는 1,080억 원, 270여 차례 동안 한 번도 공항에서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환율 시세 차익만 19억 4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필리핀 현지에서는 그에게 도박 자금은 원화에서 페소화로 환전이 안 됩니다. 즉 환전이 쉬운 유로화와 달러화하고 환전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환치기 조직이 해외로. 경찰은 구속된 A씨의 동생이자 해외 총책인 B씨 등 3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신청하는 한편 도박자로 의심되는 40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2년 전 31명의 사상자가 났던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에 대해 법원은 현장 직원들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조선소 소장과 삼성중공업 법인은 고작 벌금 300만 원 처분에 그쳤습니다. 이에 노동계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2017년 5월 근로자의 날, 골리앗 크레인과 타워 크레인이 충돌해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친 거제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피해자는 모두 협력업체 직원들이었습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당시 골리앗 크레인 신호수 등 7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등을 적용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타워 크레인을 담당했던 협력업체 직원 3명에게는 500만 원에서 700만 원의 벌금형을, 현장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직장급 직원 1명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당시 조선소장 김모 씨와 삼성중공업 법인에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이 끝났다고 끝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고가 다시는 안 생기도록. 재판부는 이번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삼성중공업 사측의 안전관리 소홀보다 현장 직원들의 잘못이 더 크다고 봤습니다. 노동계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삼성중공업 최고 책임자인 전 대표는 아예 기소 대상에서 빠졌고, 사고 이후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에서 866건의 위반 사항이 발견됐지만 턱없이 가벼운 처벌이라는 것입니다. 기업과 기업의 안전관리 책임자는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현장에서 일한 노동자만 중하게 처벌됐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노동계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라도 기업에 대한 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며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을 다시 한번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황진학입니다. 이런 솜방망이 판결을 예견이라도 한 듯 삼성중공업에서는 지난 연휴 기간 동안에도 또다시 작업 도중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도 하청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은 위독한데 삼성중공업은 뒤늦게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등 다시 한번 안전 불감증을 드러냈습니다. 이어서 이형관 기자입니다. 지난 3일 삼성중공업에서 또 크레인 사고가 났습니다. 크레인 신호수 45살 최모 씨가 연결고리에 맞은 겁니다. 중태에 빠진 최 씨는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삼성중공업은 최 씨가 병원에서 위독해지자 노동청에만 뒤늦게 사고 소식을 알렸습니다. 하청업체 노동자가 생사를 오가는 상태였지만 삼성중공업은 사고 발생 6시간이 지나서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 사고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삼성중공업은 사고 당시 경찰과 119 소방에는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것은 최 씨의 가족이었습니다. 은폐 축소하는 느낌이 너무 많아가지고 112로 신고를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삼성조선의 관계자나 관계자에게 연락을 받은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사망 사고가 아니면 중대재해 신고 의무가 없다며 은폐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관계기관에 특히 신고해야 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의료진의 특제의 상태를 확인한 이후에 저희들이 노동부에 신고하였습니다. 관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노동계에서는 중대재해를 협소하게 해석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제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4일날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3일 사고는 사실상 은폐된 사고일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은 중대재해 범위가 너무 좁다는 거죠.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다음 날인 4일 또 다른 50대 하청 노동자가 숨지는 산재 사고가 잇따르고서야 삼성중공업 현장 2곳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지난해부터 대규모 실직이 이어지고 있는 창원 성산구의 고용 위기 지역 지정이 불발됐습니다. 정부는 창원의 고용 사정이 다른 지역보다 덜 심각하다고 판단한 건데요. 실제 현장은 하반기 추가 실직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천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창원 성산구를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지정 요건인 고용보험과 구직급여 증가 등 5가지 지표에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직업훈련과 고용유지지원금, 세금 납부기간 연장 등 고용 위기 지역의 각종 혜택을 받을 기회를 놓친 겁니다. 고용부는 이 같은 지원 대신 창원시의 고용 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일자리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선제적 대응은 필요하다는 것이 이제 공감을 했고요. 고용 위기 지역 지정에 준하는 지원처를 발굴해서 정부와 협의해 나가고자 합니다. 대기업이 많이 몰려있는 창원 성산구는 올해 하반기에 대규모 실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고용 위기 지역 지정이 불발됨에 따라 노동계의 불안감은 더 커지게 됐습니다. 2017년 말부터 지금까지 국가산업단지를 끼고 있는 창원 성산에서 이미 1,500여 명이 실직했고 자동차와 원전 사업 부진에 따른 추가 실직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일부 대기업은 공장 부분 폐쇄나 휴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효성 창원공장과 GM 창원공장, 두산중공업과 S&T중공업도 무급휴직이나 한시적 휴직, 순환휴직을 시행합니다. 창원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고용위기 지역과 유사한 지원이 따르는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에 성산구가 지정받을 수 있을지 정부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전현수입니다. 어버이날인 오늘도 어제와 비슷한 날씨를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침, 저녁에는 좀 쌀쌀하고요. 낮 동안은 덥겠습니다. 합천을 비롯한 내륙 지역은 일교차가 20도 넘게 벌어지기도 하니까요. 입고 벗기 편한 겉옷으로 체온 조절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대기 확산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데다 유입되는 먼지까지 없어서 대기질은 종일 깨끗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는데요. 어제와 달리 오늘 오후에는 구름량이 다소 늘어나겠습니다. 경남 지역의 건조주의보는 아직 더 확대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대로 산청과 거창, 합천과 남해에만 내려져 있는데요. 그 밖의 지역도 습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심하지 않고 불씨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경남 지역 어제보다 구름량이 늘어난 모습입니다. 오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오후에는 지금보다도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더 내려간 곳이 많은데요. 동부 지역은 의령과 창녕, 함안이 6도까지 내려가 있고 창원과 거제, 통영은 11도를 가리킵니다. 낮 기온은 21도에서 25도까지 오르는 등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현재 기온 내륙을 중심으로 5도 안팎까지 내려가 있고요. 낮 기온은 이보다 20도가량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도 오후부터 구름량이 늘어나겠고요.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남은 한 주도 내내 화창한 날씨가 이어져 활동하기 좋겠고요. 낮 기온은 조금씩 더 올라 더워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거제시가 내년부터 6개 산하 공공기관 직원 채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비리를 막기 위해 채용 과정을 시가 맡아 통합 관리하는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고성군은 오는 12일까지 봄 여행 주간을 맞아 당항포 관광지 입장료를 절반으로 깎아주고 다양한 체험 활동과 공연을 마련합니다. 남해군이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상시 운영하기로 하고 지역 농협과 함께 교통비와 식비를 지원해 농업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사천시 보건소는 해충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40명으로 전담 방역 기동반을 꾸려 일주일에 한 차례 이상 소독 활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남 지역의 정신재활시설 한 곳당 맡아야 하는 조현병 환자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조사 결과 지난 2017년 말 기준 경남 지역의 정신의료기관에 조현병으로 입원한 환자는 4,600여 명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퇴원 뒤에 사회 복귀를 준비할 수 있는 경남 지역의 정신재활시설은 4곳에 불과했습니다. 부산항 신항 웅동배후단지와 관련한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의 소유권 분쟁이 10년 만에 끝났습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해수부와 항만공사 사이의 사업비 분담 비율에 따라 웅동배후단지 터 소유권을 각각 50대 50으로 제조정에 등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유권 정리로 입주기업 40곳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고 지자체도 재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남소방본부와 교육청이 수학여행을 가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소방대원이 동행하는 안심수학여행 119 동행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응급구조사 등 안전 전문 자격을 가진 소방대원들이 수학여행 출발 전 안전점검과 숙소생활, 야외활동 안전관리, 사고 발생 시 긴급 대응 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진해지역위원회가 신앙지원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제2신앙 입지가 진해구 제덕만 일대로 확정된 것은 환영하지만 진해 주민들은 희생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며 어민 피해를 체계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과 함께 공식 명칭을 진해신앙으로 확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